예,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0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동산 이야기 가지고 매일 데일리로 뭔가 떠든다는 것은 참 지겨운 일이에요. 예, 지겨운 일인데 그래도 뭐 할 얘기는 많은데. 예. 재건축 이야기는 제가 뭐 계속 매번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래도 재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우리는 괜찮아요 라고 이제 선전할 수밖에 없죠. 이제 여러분들이 재건축 물건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예.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재건축되는 거에 대한 너무 그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춰라. 예, 그게 마음도 편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되고. 예, 그리고 그 기사 중에 우리 이거는 뭐 청약의 이야기 한 거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예전에는 청약 통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게 되면 마치 뭐 진짜 뭐가 돼서 프리미엄이 붙고 돈을 버는 거 마냥 그 당첨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청약 통장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좀 이제 대출 조건이 좀 유리해진다. 어떤 그 하나의 제도권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청약 통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 기사 보니까 청약 통장이 최근에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뭐 얼마 이하 주택은 그 1가구 2주택으로 안 보고 뭐 청약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그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청약 통장은 그 사실은 청약 통장이 돈이 되진 않아요. 돈이 되진 않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죠. 하지만 청약 통장을 제가 권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뭐 지방이든 아니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아이들한테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 통장을 유지할 수 있게 그 이렇게 자꾸 의미 부여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경제 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또 아이들 때는 이렇게 좀 환상력을 좀 갖죠. 예, 좀 현실보다 우리가 다시 다시 아니 청약 통장에 관련된 기사가 오늘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청약 통장이 실제적으로 그 우리 뭔가를 집을 사는데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과거에는 주택 부금이라고 하는 우리 그 이제 청약 통장, 주택 청약 통장하고 비슷한 이름으로 이제 과거에서부터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통장들은 인센티브가 굉장히 강했죠. 예, 그 조건 맞추기가. 그리고 쉽게 그 가입해서 하여튼 하는 조건 자체가 그만큼 어려웠었던 만큼 인센티브가 강했어요. 하지만 지금 주택청약 통장은 그냥 흔한 마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계약금 정도 미리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통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택청약 통장에 대한 뭐 여기 보면은 뭐 금리라든지 세금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청약 시장에서 어찌 되었든 청약 통장이 있어야만이 어 유리한 부분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주택 청약이 통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현재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네 앞으로 청약 통장을 넣어주고 있다. 네가 집을 장만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게 뭐 우리 이제 몇만 원씩이라도 넣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네가 나중에 이제 뭐 취업하고 결혼을 할 때 집을 장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희망을 주는 것은 굉장한 동기부여가 돼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이것은 네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급한 돈이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급한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거는 너를 위한 거니까 너의 독립을 위한 거니까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통장을 보험이나 통장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유지할 때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주는 이익이 꼭 있어서만이 아니라 특히 보험 같은 경우 그 강한 동기죠. 예, 강한 동기를 내가 부여함으로써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뭐 한 달에 없는 살림이지만 한 3만 원 정도인가?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그 기부금이 나가요. 매달. 예, 옛날부터 하여튼 계속 나가는데 뭐 10년 넣었으면 그것도 100만 원이 넘죠. 이제 몇백 되죠. 10년이 넘었으면. 그런데 어떤 때는 돈만 원이 아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죠? 내가 이건 기부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네, 내 삶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약통장의 진정한 의미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장기간 모으는 돈이 나중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그 동기 결제 뭐 이런 거. 예, 하여튼 그런 동기부여 의미에 큰 의미를 두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금리 얘기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거 금리는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이 금리를 되게 크게 볼 수도 있지만 특히 아이들한테는 와닿지 않아요. 크게 와닿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0년이라는 시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뭔가 우리가 그 꾸준히 뭔가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구나. 그거는 현재에도 효과를 내고 미래에도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내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상당히 좀 의미가 있구나. 저는 그 딱 하나 제가 지금 뭐 압류당 세금 압류당하고 아 뭐 제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인 삶 속에서 그 유일하게 제가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청약통장은 저도 꽤 오랫동안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지주 식당을 접을 때 식당 접을 때 그 급여 밀린 급여를 주는 걸로 사실은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일하게 그거는 뭐 어차피 보험을 깨도 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료 실비보험만 유일하게 제가 넣고 있어요. 의료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구한 금액이 거의 없어요. 10년 동안. 아, 예. 그런데 이제 그 의료 실비보험을 넣는 이유가 그죠? 어찌 됐든 제가 이제 뭐 장래야 뭐 나중은 남이니까 장래야. 그리고 최소한의 뭐 부의금은 좀 들어오겠죠. 뭐 장래 치를만큼은. 근데 제가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내가 다 뭐 내 의지로 극복할 수 있지만 의료 사고, 그러니까 의료 사고라고 하기보다도 의료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그 뭐 이렇게 다 극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아픈데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아픈데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예, 망했어도 돈을 벌 수는 있죠. 예, 그래서 어, 그 의료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제가 계속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넣을 때마다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병원 갈 일이 거의 없는 놈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죠. 이거는 내가 그 물론 뭐 작은 회사지만 회사 대표로서 그죠? 내가 또 한 가장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내 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청약통장 같은 경우 보면 그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기사를 제가 이제 지금 모니터가 이쪽에 있고 화면은 모니터링하는 그 이 OBS 프로그램 부분인데 고금리로 촉발된 주택가격 하락이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쓰는 친구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예, 문해충이죠. 아니 뭐 비하 바람이라기보다도 뭐 나름 뭐 기자라고 또 나름 생각이 있게 했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체액통장 가입자 수가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해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액통장을 해지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요. 그 돈이라도 필요해서. 당장 지금 연체금 내고 카드값 밀렸고 뭐 월세 못 냈고 내가 내 아이들이 주변에 내 아이들이 굶고 있고 학비 내야 되고 몇백이라도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청약통장을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마치 뭐 주택 가격 하락하고는 아니다라고 봐요. 물론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내가 청약통장으로 아니 그런 생각으로 그 몇 년 차이 우리가 뭐 이게 그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5년 10년 이렇게 보고 가입을 해서 납부를 하는 건데 그죠? 이걸 갖다가 쉽게 그냥 주택통장 아이씨 옷도 거꾸로 입었네. 이게 참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50이라는 나이가 딱 느껴지는 게 음, 라이터를 엉덩이에 있는 라이터를 못 찾아요. 예. 없는 것 같아. 느낌이 없어. 예? 내 주머니에 뒷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리고서 의자에 앉았는데 라이터 느낌이 안 나. 어. 야, 이게 지금 감각기관이 그죠? 예, 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운전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짜 뭐 아니 공인데 운전 잘하는 놈이에요. 예, 진짜로. 예. 그런데 요즘 제가 뭐 수동 스틱 그 모닝을 끌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아요, 운전이. 예. 그러니까 뭐 막 달리는 거야. 뭐 그냥 달리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그 스무스하게 운전하는 게 그죠? 힘 안 들이고 스무스하게 운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 스스로 느껴져요. 예, 그 차이가. 제가 예전에 그 캠핑카에다가 그 오래된 캠핑카에다가 주전자를 얹어 놓고 물 주전자를 얹어 놓고 대전에서 서울 한강 시민공원까지 그 가스레인지 캠핑카 가스레인지 뒤에 있는 주전자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되게 스무스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이제 젊었을 때는 뭐 아들녀석한테 좀 빨리 좀 달리지 마라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예, 제가 더 심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하죠. 제가 차를 그 되게 연비 운전을 하게 된 이유가 일단 돈이 없으면서요. 돈이 없으면서고 또 하나는 그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냥 내가 그 차 운전을 잘해서 가면 뭐 커피 한 잔 값이나 밥값이 세이브가 되니까. 아니 뭐 우리 충청도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예? 아니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예, 내가 좀 일찍 나가면 되고. 근데 대부분 늦게 도착해서 좀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한테 좀 매번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 기름값이 2000년도죠. 예, 초반에 그 기름값이 이명박 정부 때인가 그 폭등하면서 그때부터 그때 소나타 2였던 것 같은데 차가 오토니까 그 기름값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연비 운전을 해요. 진짜로. 뭐 재원표 이상 나와요. 아들 녀석이 저희 아들 뭐 차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애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떻게 아빠는 최고 속력하고 연비를 제원표 이상으로 빼느냐. 그러니까 최고 속력을 제원표 이상으로 빼는 사람은 못 봤대요. 하여튼 근데 하여튼 나이 먹는 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뭐 나이 먹는 걸 자꾸 젊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네. 자, 청약통장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여기 써 있네요. 그죠? 서민층이 많은 것으로 아, 청약통장을 깰 만큼 이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우리 없는 사람들의 삶이 참 고루한데 어, 저희는 이제 청약통장을 다 없앴죠. 아이들 것까지. 아니다, 아이들 거는 아마 집사람이 넣고 있을 거예요. 뭐 여자들은 자기 이렇게 돈 넣는 거에 대해서 뭐 남편한테 보고하진 않으니까. 그건 자기 거니까. 그런데
되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예, 자녀들 거. 이게 내 게 아니라 자녀들 거. 예, 자녀들을 위해서, 그죠? 어, 부모로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2, 3만 원씩이라도 너한테 이 청약통장, 예, 내 집 마련을 위한 너한테 청약통장에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거여야지 청약통장 가지고 그 우리 분양사무실 쫓아가서 뭐 청약 이렇게 입찰해 주면 청약해 주면 주죠. 예. 청약통장을 모아요. 중개인들이 그 분양사무실에서 모아가지고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당첨 안 돼도 취소하면 되니까 내가. 그런데 사람 심리가 내가 청약통장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경쟁률이 되게 높대. 그리고 옆에서 그 피가 붙었대. 프리미엄이 피가 붙어서 뭐 피가 뭐 5천만 원이 1억이니. 그러니까 꼭 그 해보지도 않은 놈들이 금액을 이렇게 뻥튀기를 잘해요. 진짜 피가 뭐 5천만 원이 붙어서가 아니라 그걸 주워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5천만 원, 심지어는 5천만 원 가지고 자기 말의 설득력이 약하니까 자기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말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그 피가 형성됐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우리 좋은 동 호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의 10%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선호하는 선호층에 선호하는 동. 예, 그거는 그만큼 그 나중에도 내가 그 인센티브를 준 것만큼 그 의미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양가가 이게 그 허가를 받아서 이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다 이렇게 막 개별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공개된 가격에 표준화된 가격으로 딱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좋고 나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어떤 인센티브 10% 정도까지는 우리가 될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마무시하게 확대 얘기하죠. 마치 모든 청약 통장 가지고 당첨만 되면 그러한 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청약을 하면 그러니까 피만 받고 팔 생각으로 청약을 해도 그죠? 자,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아니, 누구는 피 받고 피를 몇천 받고 지금 팔았다는데 나도 내가 분양하고 싶진 않지만 나도 피를 받고 팔고 싶다라는 미련 때문에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약금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중도금 대출되게 하게 되고 왜 이거 분명히 오른다라는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그 믿게 되는 거죠. 시장이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 그래서 아, 그런 거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뭐 계약을 취소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쓰고 나면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귀찮고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러다 보면 그냥 쓰게 되는 거죠. 예, 그걸 딱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청약만 해보세요. 그래도 뭐 사은품도 주고 청약 통장에서 되면 저희가 얼마 주고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꼬시죠. 사람들을 꼬시는데 아, 지금 청약 통장에 대한 금리가 낮다라고 하는데 그 제가 얘기 드렸지만 청약 통장은 어떻게 됐든 그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서는 아무리 주택 가격이 떨어지든 뭐라든 여러분들 자꾸 주택 가격 떨어지면 내가 살 수 있다 이딴 얘기하는데 벤츠 가격 뭐 롤스로이스 가격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살 거예요? 사실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집값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내가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또 집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뭐냐면 뭐 100% 우리 로또가 돼서 현금 주고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해도 가장 좋은 수단은 뭐냐면 없는 사람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어찌됐든 대한민국 제도에서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이고 추후에도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적 자금을 우리가 그 이렇게 집을 장만하라고 어떤 그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의가.
그죠? 아무나 뭐 당신 집 사는데 돈을 지원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든 제도는 청약통장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들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들고 있어야 한다. 예,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내가 집을 한 채를 장만하는 문제고 청약통장을 통해서 내가 집을 그러니까 재산을 늘리겠다.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것을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그 우리 소위 말해 분양업계에 있는 양반들. 근데 그 이분들의 공통점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분양업계에 있는 그 분양 홍보팀이나 뭐 이런 데서 분양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들의 대부분들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요. 예,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산 상태, 특히 공인중개사분들은 자산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분들은 바보입니다. 아예 그 중개사 처음에 그 교육 받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미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그 공제회 통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사고를 쳤을 때 공제회에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러고서 마냐 그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제 뭐가 들어와요. 보험으로 처리했지만 뭘로 들어옵니까? 구상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가 사고 쳤으니까 네가 물어내야 될 거 아니야라고 구상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산이 없으면 이씨 가져가 봐. 난 뭐 이밖에 없어. 이렇게 되지만 내가 자산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민사나 형사나 걸렸을 때 내 재산이 다 털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죠? 예, 뭐 집사면 돈 버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자기도 돈을 못 벌어놓고 남들한테 돈 버는 법을 알려준다고 이야기해요. 어, 제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글쎄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또 알겠지만 돈 버는 비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왜 그거 가지고 이걸 떠들어요? 이거 유튜브에서 뭐 500원? 1000원? 예. 10,000원 나오면 그건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예? 적어도 우리가 편집하고 뭐 하루 일한다라고 하면 컨텐츠 하나에 10만 원 이상 나와야 되는데 10만 원 이상 나오려면 물론 뭐 프로그램마다 다르겠지만 조회수가 어떻게 됐든 10만 조회가 찍혀야 돼요. 10만 조회가 찍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 중에 봤을 때 인기 있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10만 조회예요. 그럼 정한영이 너는 왜 하냐? 저는 제가 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돈이 없어서 투기하고 싶은 사람들, 예, 돈 있는 사람들은 투자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한문으로도 명확하더라고요. 제가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뭐냐? 투기, 던질 투자예요. 기회에 던지는 게 투기고, 투자는 뭐예요? 자본을 던지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가 투자인 거고, 그죠? 투기, 어떤 꿈과 기회를 가지고 던지는 게 투기예요. 불법이나 편법, 마치 투기 세력하면 법으로나 사회적으로 응징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가 있는데, 아니 지돌이 할 때는 투자고 우리 일반인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투기가 되는 예? 그런 식으로 진입장벽을 치는 거죠. 우리들이 없는 사람들이 뭉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거잖아요. 우리 언론도 보세요. 예전에 KBS, MBC 이런 메이저급들만 있을 때는 유튜브가 없을 때는 무조건 거기가 하나의 권력이었죠. 언론이. 거기 가서 내 이야기를 알리고 싶으면 그 채널을 통해야만 알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유튜브가 생기면서 무시하죠, 이제. KBS, MBC 무시하죠. 예,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리더하죠, 자기가 그냥.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고, 23분이나 얘기했네. 하여튼 주택청약통장,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자녀를 위한 주택청약통장을 꼭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건 금리나 뭐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환상을 심어주세요. 이 청약통장 열심히 넣으면, 이 돈이 잘 쌓여서, 그죠? 너희가 컸을 때, 너희가 결혼을 할 때쯤에 집이 될 거야. 어? 우리가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여기에는 너한테는 희망을 물려줄 거야라는 약간의 좀 현실은 또 그렇게 되진 않지만 어렵지만 예, 그런 구라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하는 큰 동기가 됩니다. 어,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 땅 팔아서 너 집 사주마. 근데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팔지는 않으셔. 예. 팔아서 저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모 신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부모님들 너무 오래 사시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라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어제 짜장면을 좀 했어요. 어제 짜장면을 좀 했는데 어, 아이들한테 짜장면 먹을 사람 했더니 갖다 줄까 했더니 아무도 반응이 없어. 예, 부모님께 좀 가져다 드리고 좀 효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중국집을 안 가시니까. 그래서 짜장면을 좀 했습니다. 짜장 했죠, 짜장. 면은 뭐 국수를 해서 뭐 말아 먹든 뭐 밥을 해서 말아 먹든. 자, 차액 통장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셔야 되고 유지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우리나라 제도에서 주택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필 때 내내 우리들의 세금을 가지고 나눠줄 때 청약 통장이 무조건 기준이 된다. 제가 지금 거꾸로 입었어요. 참 이게 나이 먹으면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큰일 났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